에이펙 정상회의가 다음 주 경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의장 자격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먼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에는 에이펙 다음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장직을 인계하며 양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미중 두 정상은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캐나다와 UAE,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계기 정상 세일즈 외교에도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연단에 오르고 주요 CEO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에이펙 세션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 대응에 대해 각국 정상과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에이펙 계기에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선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부터 에이펙까지 이어지는 이 주간을 다자회의의 슈퍼위크라고 표현하며 정상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이 다자 외교 무대가 이 대통령을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인데요. 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요일인 오는 26일에 출국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현지 우리 동포를 만나는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이 기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즉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어집니다. 한 아세안 회의를 통해선 양측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9개국 정상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 또 중국의 리창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입니다. 특히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 준비를 위해서 둘째 날인 월요일 오후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숨고를 틈도 없이 29일 경주 에이펙 CEO 서밋의 특별 연사로 연단에 오르면서 에이펙 일정을 개시합니다. 조금 전 리포트를 통해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굵직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참가국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실은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오래 준비했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아세안 또 에이펙으로 이어지는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 주간을 대통령실에서는 외교의 슈퍼위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G7과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우리 정상 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데 이어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아세안과 에이펙 일정 모두 현장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주 행사장과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에이펙 행사장은 오는 27일, 김해공항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비행이 금지됩니다. 비행 금지 구역 안에서는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와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합니다.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회의 기간 군 병력 2,6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투입 병력은 주요 행사장과 이동로 일대 공중 해상 경계 작전, 안전 지원 활동, 주요 인사 경호와 대테러 임무 등을 맡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에이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단번 말씀드립니다. 안 장관은 군과 경호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만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심화하고 있는 반중 시위에 대해선 이웃 국가 간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과 싱가포르의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국방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전환기에 양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연대를 촉진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5번째 타운홀 미팅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걸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 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구조적 한계라는 대내외적인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AI 전환과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일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AI 스마트 공장 12,000개를 보급하는 겁니다. 이로써 현재 1% 수준인 중소제조업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산업 제휴율은 20%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조 AI 24 플랫폼을 구축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주기 지원 체계도 수립합니다. 스마트 공장과 인공지능의 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자율 제조 선도 모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AI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컨설팅하여 AI 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소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독형 스마트 공장을 도입합니다. AI 설비와 서비스를 정한기간 구독 형태로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추진합니다. 대기업의 거대 언어 모델을 중소협력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상생형 AI 공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등 특화업종 공장을 만들고 지자체 기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 특화형 공장도 늘립니다. 한편 정부는 제조 AI 전문 기업 500개 육성을 목표로 벤처 투자,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합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제도, 맞춤형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표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7개 중 절반 이상인 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로 여아용 녹색 팅커벨 드레스와 키즈소녀 엘사 드레스, 인어공주 아리엘 드레스 등입니다. 먼저 유해물질 안전성 부문에서는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머리띠와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에 최대 624배 초과했고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기준보다 2.3배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튬에 포함된 작은 부품에 대한 안전주의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일정 크기의 작은 부품은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17개 제품 중 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나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 촛불이나 폭죽 등 불꽃이 제품에 닿으면 빠르게 불이 번지는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어린이들의 화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 전파 속도가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1.5배 초과하였음이고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알리와 테무에 알렸으며 두 플랫폼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데이. 올해 헬로윈은 금요일과 선선한 날씨, K 콘텐츠 열풍,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헬로윈을 앞두고 다중운집 지역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에 실시간 합동상황관리 체계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혼잡 예상 지역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헬로윈데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헬로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대책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전국 번화가 3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합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를 비롯해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중점관리 대상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을 특별관리합니다. 현장 상황관리 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헬로윈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최초로 발령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앞둔 대전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이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미리 김치 재료를 산 주부가 배추값이 다소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9,000원 받네요, 세폭이. 그러니까 일단 담아먹은 거 봐야지 알지. 조금 내렸다고 그러네. 채소 상인도 이달 중순부터 최근 며칠 새 배추와 무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저께, 어저께 이틀 사이에 한 4,000원 정도 떨어졌지. 가을 배추가 나오니까 이제 그래도 작황이 좀 가을에는 좀 나은가 봐. 찬바람 나니까. 그러니까 좀 뚝뚝 떨어져.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공급이 충분한 영향입니다. 배추와 무의 가격이 떨어진 건 재배 면적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배추는 지난해보다 2.5%, 무는 7.4% 증가했습니다. 실제 올해 소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3일 기준 배추는 포기당 5,581원, 무는 개당 2,3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지난해보다 24.8%, 32.51% 떨어진 겁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공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장철 재료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공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배추와 무는 비축 등 정부 가용 물량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지 가격이 오른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또 정부는 회의에서 유통업계에 김장재료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계획입니다. 할인 주요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부 비축하급 물량을 어떻게 방출할지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11월 초에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천일염과 젓갈류 등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지난해 3월 전북 임실의 한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11월 경북 경주의 공장에서도 태양광 설치 중 채광창이 깨지며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붕공사 추락 사고로 매년 약 30명이 사망하는데 건설업 사망 사고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붕공사 추락 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축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같은 추락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해 경각심을 높이고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합니다. 이외에도 지붕공사 자격 요건을 건설업 등록업체로 제한하고 지붕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추락 사고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끌어올려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봄, 가을철마다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쌌던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20도, 대전은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는 등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방은 이번 달 잦은 비로 이미 10월 역대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기록한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북쪽 약 5km 부근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방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가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전환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피스메이커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이 72년 된 전쟁을 진정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나라와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조지아주 우리 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제기하고 우리 기업인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캠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한 조지아 경제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긴밀하다고 하고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